허멀리프 임플란트의 웰락과 에스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가장 심미적인 어떤 임플란트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락킹 테이퍼를 이용한 허멀리프 임플란트는 보통 스크류 타입의 임플란트가 따라올 수 없는 심미적인 장점이 있다는 부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멀리프 임플란트는 일단 심미적으로 그 가장 심미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세면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굉장히 덜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베이스에는 장기적으로 찢어짐이나 프랙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치부에서 뭐 심미적으로 잘 심으려면,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프로토콜이 거의 다 나와 있죠. 보통 이렇게 발치가 된 부위에 이런 파란색 같이 그냥 구개치게 이렇게 드릴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임플란트가 이 방향으로 정확히 가지 않죠. 이 슬로프에 미끄러져서 계속 하다 보면 임플란트가 그냥 여기까지 꽉 끼는 형태가 되고, 꽉 끼게 되면 압박이 되게 되면 이쪽에서 치조골이 좀 높게 되는데, 구치부에는 상관이 없지만 전치부에서는 이 두께가 거의 0.5mm 정도 그 정도 이하로 얇기 때문에 이게 녹으면서 이쪽에 페네트레이션이 되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공간을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타트 드릴을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새로운 홀을 형성을 하고, 여기에서 완전히 이 발치화가 아닌 새로운 어떤 홀을, 새로운 길을 하나 뚫는다. 이 빨간색 같이 이런 형태로 해야지만 이렇게 되지, 그냥 이렇게 드릴을 이런 식으로만 했다고 해서 이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여드리면 이게 발치화인데, 발치화가 아닌 그 안쪽에서 발치화의 구개측의 이 슬로프에서 완전히 새로운 홀이 이쪽으로 새로운 패스가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이것도 아주 심미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양호한 어떤 양상의 전치부에서 심미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허멀리프 임플란트가, 락킹 테이프 허멀리프 임플란트가 왜 전치부나 그리고 심미성이 가장 유리한가? 이거는 임플란트 상부가 가장 얇기 때문이죠. 제일 얇은 경우에 이게 2mm, 그리고 어벗이 올라오는 게 2mm인 거죠. 그래서 이 부위에, 특히 상 전치부에서는 연조직이 들어올 수 있는 부위, 물론 뼈도 들어오지만 연조직이 어떤 두꺼운 연조직이 커버를 할 수 있는, 연조직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런 스크류 타입보다는 훨씬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좀 두꺼운 걸 심었지만 얇은 거 3.5나 4.0으로 심게 되면 이게 더 얇아지죠. 그래서 보면 깊게 심고 이 두께가 최대한 얇게 이걸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위도 얇고 이 상부도 쭉 제일 얇은 거죠. 그래서 가장 심미적으로 어떻게 보철물을, 지르코니아를 위에서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통상적인 스크류 타입은 이렇게 되었을 때 이쪽이 얇은데, 락킹 테이퍼의 임플란트, 웰락이나 에스핀 임플란트는 이 상부가 제일 얇죠. 전체 임플란트 전체 사이즈에서 상부가 가장 얇죠. 여기서 올라오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가장 얇은 거는 이게 2mm고,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의 두께가 2.3에서 2.4m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용할 수 있는 연조직이나 들어올 수 있는 치조골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벗도 스크류가 있는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스크류로 할 수도 있지만 어벗을 최대한 이 정도까지 더 날린다 하더라도 보철을 만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조직에 훨씬 더 양호한 지르코니아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크류 타입으로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약간 이렇게 잇몸 쪽에서 비쳐 보이고 이렇게 내려간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는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전치부의 방식을 보면
발치직시 12번 발치직시를 합니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발치를 하고 최대한 구개측에 접근을 식립을 하죠. 그러고 나서 통상적으로 스크류 이제 인프레션 코핑이나 이런 그 힐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스크류 타입으로 간단하게 편하게 착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인데 이 위에서 올라오는 이 구조물 자체가 정말 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얇은 거죠. 얇기 때문에 여기를 이 주위를 싸고 있는 연조직이 아주 그 어떤 풍부한 연조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조직이 연조직에 픽처가 비쳐 보이거나 연조직이 내려가거나 이럴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완성을 했고요. 보면 이런 스크류 타입은 또 오래 쓰고 이렇게 캔틸레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제가 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여튼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원래는 오셔서 구개측에 피스툴라가 있어서 발치를 하고 이제 사실 이게 약속을 좀 더 길게 잡았어야 하는데 그 직원이 좀 실수를 해서 1달 반 정도 만에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도 이런 뼈가 차오르지 않는 양상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뼈 이식만이라도 해보자 하고는 일단은 열고 이제 어느 정도 뼈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래서 애매한 조직들은 제거를 하고 이제 뼈 이식을 일단 하고 이제 그런데 뼈 이식을 하고 밑을 만져보니까 밑에는 좀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방에다 좀 깊게 심고 이게 좀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뭐 고정, 저희가 말하는 고정은 그냥 5N, 10N 이런 뭐 어떤 개념보다는 그냥 움직이지만 않는 그 임플란트가 거기에 유치만 될 수 있는, 덜렁거리지 않고 유치만 될 수 있으면 그걸 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유치를 시킬 수 있다면 해서 임플란트를 넣어보니까 고정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유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했죠. 봉합을 하고 2차 호피 때는 저는 되도록이면은 플랩을 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연조직을 그 하이스피드로 삭제를 해서 힐링을 체결을 합니다. 힐링을 작은 걸로 체결을 하고 그리고 인상을 떠서 그리고 제작을 했죠. 구개측에 식립을 해서 이제 구개측에 홀을 냈고요. 보시면 이제 이 두께가 굉장히 얇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굉장히 뭐 특별히 제가 뭐 어떤 복잡한 어떤 수술을 뭐 복잡하게 한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심미적이고 양호한 어떤 보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환자분도 너무나 만족해 했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얇은 거죠. 얇기 때문에 뭐 전치부에서 이쪽에 뭐 꼭 뼈가 뭐 다 개재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타이트한, 시크한 어떤 연조직을 이게 얇기 때문에 좀 더 두꺼운 연조직이 여기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쳐 보이는 거나 이런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다는 거죠. 이게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로 전치부를 하게 되면 정말 이 장점은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조금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못 하시는 분이 하더라도 다 기본 이상은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63세 때, 이때는 이제 이것을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임플란트로 했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근단부가 있어서 이제 이쪽에 절개를 줘서 이렇게 하고 뼈 이식도 하고 해서 뭐 양호한 방식으로 해서 스크류 타입으로 임플란트를 하고 뭐 이미디어트 보철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환자분이 이제 반대편이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편이 보험 임플란트가 되는 2년 정도가 더 지난 상황에서 이제 반대편은 보험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편은 이제 웰락으로 이제 허멀림프의 웰락으로 이제 식립을 합니다. 구개측에 식립을 하고 이게 지금 세팅할 때 당시여서 연조직에 약간은 좀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긴 한데 이게 보시면 지금 올라오는 게 정말 작죠. 이게 지금 2.5mm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이 연조직 두께와 이 연조직 두께가 다르다는 거죠. 이제 밑에 픽처가 정말 작게 올라오면서 어벗도 작게 뽑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더 심미적인 지르코니아로 했고 얘는 어떻게 보면 덜 심미적인 PFM으로 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이 환자분이 1년 정도 지나서 1년 정도, 거의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팔로우, 1년이 좀 안 됐나? 하여튼 보시면 이쪽은 이제 허멀리프 임플란트를 한 거고, 이쪽은 통상적인 스크류 타입을 한 거죠. 왠지 모르게 스크류 타입은 뭔가가 좀 그림자가 좀 보이는 듯한 양상도 보이고요. 그리고 연조직에서도 약간은 조금은 이제 이런 현상이 좀 생기죠. 그러나 허멀리프 임플란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위에서 좀 더 두꺼운 연조직을 그대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거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CTG를 하거나 연조직 그라프트를 하면 좀 더 회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누구나 다 모든 케이스에서 CTG나 뭐 연조직 그라프트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환자분이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추가 비용도 받아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보시면은 더 흥미로운 거는 오히려 교환면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쪽이 더 연조직이 좀 더 두꺼워 보인다는 거죠. 이 라인은 오히려 여기가 조금 더 꺼져 보이고, 물론 여기는 그때 뼈 이식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 위에 연조직의 두께는 이쪽보다 실제적으로는 얘가 더 약간 얇다는 거죠. 얘가 더 꺼져 있지만 이 임플란트는 더 얇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연조직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안정적인 연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좀 더 심미적으로도 양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쳐 보이는 듯한 양상이 없는 그런 좀 더 자연스러운 보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전치부에서 이 락킹 테이프 허멀리프 임플란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치부에서 가장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 두꺼운 연조직이나 혹은 그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뼈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크류 타입으로 생기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2002년도에 개원했는데 2002년도에 했던 케이스인데, 2002년도면은 지금 한 23, 4년 전인데, 그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전치부 식립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이 딱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환자분이 이제 친한 분의 가족이어서 이제 롤러스케이트 타다가 치아가 이제 부러져가지고 그때 그냥 깊이 심어놓고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지금 24년도에 오셨고 올해는 아직 안 오셨는데 23년째 지금 요거는 그대로 한 번도 보철도 교환을 하지도 않고 나머지 것들을 한 번 교환을 했었는데, 보시면 이 연조직이 약간은 조금은 꺼져 보이지만 보면 이게 그 임플란트가 이렇게 좀 비쳐 보인다거나 어떤 그런 현상 전혀 없이 아주 심미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두꺼운 연조직이 그 위에 있는 거죠. 이 42번을 발치직시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게 제가 그때 기억에 이게 조금 염증이 좀 심하고 이게 좀 약간 처음에 식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고정이 안 나와서 좀 더 깊게 심었던 그 케이스입니다. 발치직시를 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이제 20년 정도 지나서 팔로우업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쪽 임플란트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수술 전에 찍은 건데, 이제 CT를 찍어 보니까 보시면은 이게 지금 3.5mm짜리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어벗이 올라오는 게 이게 두께가 2mm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mm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바깥쪽이나 그 안쪽이든 연조직의 두께가 2mm 어벗에서 나머지 부위는 연조직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건강하고 약간 두껍고 어떤 안정적인 연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제 롱텀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하악 전치부에서 그 락킹 테이퍼 임플란트를 하면 정말 가장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미디어트로 바로 로딩을 할 수 없다는 것만 아니면은 그 가장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31번 발치직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합니다. 발치를 하고요. 발치를 하면 내면은 연조직을 블레이드로 깨끗이 한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조금 깊게 식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가골만 놓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보시면 왜 그러냐면 이게 3.5mm짜리 임플란트를 심고 위에 직경이 이게 2mm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연조직에 대한 문제, 협칙이든 좌우폭에 대한 연조직에 대한 문제를 거의 다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부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철을 구강에 접착을 해서 말레팅으로 세팅을 했죠. 이제 물론 이걸 더 얍상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환자분이 좀 막아달라고 해서 그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막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레팅으로 세팅하는, 이제 물론 하악 전치부는 아닌데 그냥 구치부에서 말레팅으로 세팅하는 그 모습을 한번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참고 삼아 보여드립니다. 세척을 하고 이런 거 세팅을 할 때 이런 컨택에 대한 지그가 필요하다 이런 거 지금은 다 필요 없고요. 이제는 기공소에서도 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컨택에 대한 문제나 그런 거 상관없이 한 방향으로 컨택의 가이드가 돼서 한 방향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하는 게 사실은 일회용으로 쓰기 편하기도 하고 타격감도 환자분이 이렇게 금속을 했을 때 어떤 쨍쨍거림이 없어서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좀 안락하게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차후에 보면 마이크로 무브먼트도 없고 아까 초진에 비하면은 뼈도 거의 여기까지 다 차오른 양상입니다. 지금 이 환자가 80 몇 세, 85세 정도 되시는 5, 6세 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야지 환자분이 좀 더 쉽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쪽 임플란트도 보면 사실은 이렇게 메지알 디스탈에 있을 때 디스탈 루트에 그냥 심은 겁니다. septum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게 딱히 이상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은 거죠.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이게 얼마나 이게 공간이 없는 부위에서 얼마나 이게 심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 환자분이 원래 브릿지를 했는데 자기는 이 브릿지가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자기가 돈을 추가로 낼 테니까 그래서 싱글로 임플란트를 해달라는 거죠. 임플란트가 오히려 편하시다고. 그래서 브릿지 한 거 있고 그래서 그냥 임플란트 한 개 비용만 받고 제가 그냥 해드리기로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래는 이게 두 개를 하악 전치에서 두 개를 심는 거는 금기사항이죠. 보통 한 개를 심어서 캔틸레버를 하는데 이 환자는 이제 해서 3.5짜리 드릴을 두 개를 했죠. 물론 좀 얇아서 리치 스플릿도 해가지고 조금 벌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힐링을 다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2mm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힐링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이 사이에 이제 임프레션 코핑으로 해서 보철이 나왔고요. 보철은 구강에 접착을 해서 이렇게 싱글로 제작을 했고요. 여기 보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임플란트와 그 옆에 치아하고 보철물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떤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임플란트든 엠브레이저든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심미적이고 어떤 깨끗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연조직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악 전치부에 두 개를 심어서 이 정도의 어떤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쪽도 했던 케이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를 싱글로 내지는 심미적으로 이렇게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구치에서는 3.5mm를 심든 4mm를 심든 3.5mm로 심어도 소구치에서는 파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상해서 잘라서 얘는 이제 폴리싱만 해서 여기를 임플란트를 발치직시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뼈가 얇은 것 같아서 플랩을 열고 보니까 여기가 많이 함몰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냥 3.5mm짜리, 얘는 4mm짜리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죠. 식립을 하고 이쪽에 약간 뼈는 넣었는데 사진은 없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봉합을 하고 이제 치유가 되는 양상은 이렇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핸드피스로 연조직을 삭제를 해서 2차 호피를 하고요. 2차 호피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치유가 되는 거죠. 치유가 되고 싱글로 얘는 이제 얘가 2mm짜리로 올라오는 거고 얘는 2.5mm짜리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구강에 접착을 해서 세면을 제거하고 세팅을 하는 거죠. 싱글로.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심미적이고 그리고 안정된 어떤 연조직이나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 모양도 그렇고 깨끗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구치에서는 이런 3.5도 아주 양호하게 심미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좀 약간의 다른 이야기인데, 이제 다른 부위 임플란트를 하고 저한테 이제 34번이 이제 부러져서 오셨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발치직시를 했습니다. 최대한 구개치게 해서 리머로 이제 드릴을 하고요. 구개치기 하고 협치기 이렇게 뚫리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자가구를 넣고 그리고 봉합을 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스캔은 그냥 힐링을 꽂은 상태에서 자꾸 뭐 이걸 다시 넣었다 뺐다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힐링으로 스캔을 뜹니다. 스캔을 뜨면서 제가 의뢰를 했죠. 보통 기공실에서 만들어 오라면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죠. 그래서 요즘에 컨셉 유럽 쪽에서도 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뭐 좀 고수분들이 말씀하시는 BOPT,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오리엔티드 프레퍼레이션 테크닉. 그러니까 임의로 이쪽에서 임의적으로 어떤 프렘 라인을 형성을 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평평하게 그냥 일자로 들어오면서 보철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기공소에서 사실 이것을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기공소에서는 더 작게 해서 마진을 이걸 최대한 좁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튼 어벗을 최대한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어벗을 작게 만들면 지르코니아에 대한 포션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작게 만들려면 어벗을 이만큼 쪼개면 지르코니아 포션을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얇게 하면 조금 더 심미적으로 이렇게 보철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치부에서는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픽스처 어벗이 가장 얇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심미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얇게 올라오지만 절대 부러지거나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바탕하에 가장 심미적인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멀리프의 웰락과 에스핀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심미적으로 아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이쁜 전치부에서의 어떤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